다 좋죠. 모든 섹터, 모든 종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네. 좋은데 좋은 것들이 많고요. 좋은 것들이 많고 네. 안 좋은 건 여전히 안 좋죠. 다 뭐 어지간하면 다 좋으니까 안 좋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2021년에 가장 강했던 네카오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좀 테마에 못 끼는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대중국 소비 관련 종목,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은 올라갔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량주라고 샀는데 못 올라가니까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잘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쯤 되면 잘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눈여겨보는 거 있으세요? 아니, 굳이 왜 뭐가 안 가는 걸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는 거 천진데. 그냥 네. 너무 다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쯤 되면 가야 되는데 얘는 왜 안 가지 싶은 거. 그럴 줄 보시는 거 알고 있으세요? 보고 있던 건 단 하나,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반도체다. 네. 반도체 소섹터 쪽에서 가야 되는데 하고 멈칫하다가 먼저 확 가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작은 섹터를 찾고 뭘 본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거 많이 빠져서 마음이 끌려요. 근데 마음이 끌리면 사십니다. 네.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네, 차라리 차라리. 좀 움직이는 데서 거기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은 점심때 내가 이게 움직일 것이야, 움직여야만 해.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막 찾지 말고 네. 그냥 움직이는 놈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라. 그러니까 그 큰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다. 네. 그 안쪽에서 그 계속 거기서 안쪽에서. 두드려야죠. 두드리고 너는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괜히 그 삭막한 거리에서 나오세요 하고 있으면은 뭐가 나올까? 고양이만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아우, 여기서 얻으셔야 돼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올해 경기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봤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갈 때 포스트 2차전지를 많이 찾았어요. 포스트 2차전지. 예, 2차전지 못 따라갈 때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2차전지가 따라가더라도 다음에 또 어떤 게 올 것이냐라고 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종목에 대한 어떤 리서치가 굉장히 강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주식시장이 안 오를 때는 물론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적인 분들이 리서치는 작년엔 거의 안 했죠. 조금 이제 관망세를 좀 봤죠.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다라면 올해는 자, 나 2차전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측도 있지만 나 2차전지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김희수 대표 말씀처럼 올라갈 건 다 올라갔다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스토리. 아니면 이익. 뭐 스토리라고 본다라면 원자재도 다 건드렸죠. 스토리. 그다음에 이익을 보게 되면 조선주까지 이익 밸류를 해서 다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은 그런데 못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 데서 지금 리서치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죠. 네카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제가 이제 자꾸 그것만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익 개선의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게 뭐예요? 엔터 쪽들. 날아가잖아요, 결국.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더니. 게임도 조금 미묘하죠? 게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만 게임도 지금 이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이 확연히 또 달라지죠.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 지금 이제 못 올라간 것 중에서 올라간 걸 찾는다라는 것은 점점점 확률이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려면 네, 레몬 네. 리서치입니다. 아하, 막간을 이용해서 또 틈새를 잘 파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뭐 네네. 물론 뭐 상한가 가는 것도 있고 뭐도 하고 했지만 난 좀 이렇게 묵직한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네. 그 하나오션 뭔 일 있었어요 오늘? 뭐 엄청 왜 또 이러셔? 아니 뭐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조선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예. 우리가 조선 얘기 많이 했어. 그랬었죠, 예. 그래 내가 조선 아저씨 하라 했잖아 그때.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는 제가 올 3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얘기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하나오션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오션을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로 이런 이건 제 100% 내피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피셜이라고 얘기를 했고 100% 내피셜입니다.
조선 우리가 그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못 낸 기업이에요. 500억 적자였습니다. 1분기 때. 500억 적자였고 그때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가장 선발적으로 흑자를 했던 건 미포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4분기 때 대규모 빅베스를 했죠. 오히려 미포조선 4분기 때 흑자였지만 그래서 1분기 때 흑자 전환했죠. 자, 한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화로 이름을 바꿨으면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날까요? 당장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이게 하나를 바뀐다 그래서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없지만 하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익이 클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를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 퍼포먼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일한 결로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봅니다. 현대글로비스? 예. 현대글로비스 동일하게 보는 게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2차 엔진을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대주주가 현대가의 오너들이잖아요. 2차 전지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아니 두 증권사 이제 기사가 나온 것들 보면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업체를 뭐 M&A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증권사에서는 뭐 이제 광물과 관련된 또 이제 리포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참 특이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원래 현대글로비스가 이게 대주 지분율이 30%가 넘으면 집단 기업에 이제 돼가지고 기업에 이제 그 서로 그 일을 못 해요. 그거에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지분 1% 팔았고 29%를 맞춰버렸어요. 대놓고 하겠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정도면 이 현대 오너가들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을 우리가 저는 보자라는 거.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그렇게 본다라면 이거는 뭔가 돈 되는 일을 다 갖다 붙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게 뭐죠? 운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차 운반하는 거 아니에요? 운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서 2차 전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갖다 얻는 거죠. 계열사니까. 폐배터리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오너가들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제 나름대로 투자 아이들 그것도 찾아야 됩니다. 뭐 현대글로비스들 왜 2차 전지 왜 못 갔다 얹어? 소나기나 다 갖다 얹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요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긴 하지만 제가 뇌피셜하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지만 그 행태를 보게 된다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또 다른 저의 측면을 보면 김승현 회장의 뜻이잖아요. 다 모으겠다라는 뜻 그런 것들에 따라서 빚을 발했다는 거 보면 냄새가 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사람 딴 거 있나?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리는 거는 그냥 이자쁘고 그거 갖고 자꾸 지적하면 못 들은 척하고 맞춘 것만 얘기하고 옳은 것만 얘기하고 어려 하다가 어려 많이 올랐다 그러고 조선 한 달 전부터 얘기해서 올랐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자, 저희가 눈여겨보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하면서 2부 열었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는 저희가 위클리 리포트 보면서 또 본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김민수 대표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뭐 그냥 됐고 이런 느낌으로 빨리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글로벌 리포트는 하죠 뭐.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리포트가 아니라 해도 제 건데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3개월짜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서서히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나 나스닥 진짜 잘 간다. 그죠? 혹시 우리 기술적 분석의 대가님, 네. 나스닥의 이 상승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꼭 듣고 싶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는 잠깐만요.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수로는 네.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제 그동안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의 그거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고점 16,212, 저점 10088. 이게 이제 13,860라운드니까 지금 어제 종가 대비 이거 한 80포인트면 된다고. 이거 100포인트 안 가도 이게 이제 거의 61.8% 다 채우는데 문제는 시총 1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전고점을 열고 더블탑 아니거든 이러고 있어요. 겁나요 지금. 이거 지금 어마무시한 또 하나의 뭐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또 하나의 눈티 나오는 장이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버블 얘기를
버블리 랠리. 버블리 라이크 랠리. 버블 라이크 랠리. 랠리.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쇼스 인버스. 어디. 이제 인버스 치다가 인버스 치다가 지금 실려간 사람들이 저 돌담병으로 실려간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네네. 김사부 만나러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지간해서는 공유도 못 칠걸요. 그 김사부 환자 왔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좀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응축했던 걸 폭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나스닥이랑 지금 이제 코스닥의 이제 과거랑 형태를 보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기들이 올라가죠. 나스닥하고 코스닥 옛날에 저기 우리 옛날 이제 3월달 코스닥. 보면 아, 기울기가 비슷하죠. 예.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쏠림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어떤 지수들을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라든지 다른 쪽들을 보면 물론 이제 코스피도 반도체가 이끄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나스닥에서 지금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이끌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코스닥도 2차 전지들이 이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변동성이 2차 전지 생기니까 지금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수가 주도하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그 향후에 나올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요즘은 항상 머릿속에 두지 언제 변동성이 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숏을 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오면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코스닥에서 배우셔야죠. 네. 나스닥이. 어쨌거나 저 이렇게 여기서도 보니까 45도 대충 45도로 올라가는 남들은 그런 상황인데 3월 달에 코스닥이나 요즘 나스닥은 보니까 이 기울기가 네, 남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차 소장님 발음이 유동훈 본부장하고 비슷해지셨다. 코스닥, 나스닥, 그래요? 탁으로 하시죠. 저는 미국에 발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탁, 코스닥 좋네. 우리는 그냥 닭.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코스닥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근데 봤었을 때 그냥 이제 저희가 한 3, 4주 전부터 조금 강한 어조를 쓰잖아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맞다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대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힘의 기울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받는 걸 보세요. 조정받는 거 볼 때 보면은 보통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세에서 올라서 다음 저항권이 있다. 그 네. 저항권에서 딱 부러지게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에너지가 누가 꺾어야 인위적으로 빠질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고 놓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 보면은 오늘도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오늘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막판에 오후 1시 넘어가면서부터 네. 갑자기 외국인들이 싹 입을 씻더라고요. 입을 씻으면서 네. 뭘 샀어요 또? 주식을 떡떡떡떡 사면서 오늘 4천억이 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아, 장 막판에 엄청 샀구나. 네. 선물도 많이 샀네. 선물도 갑자기 3,600개. 네. 이게 뭐냐면은 또 금요일 앞두고 또 보면은 오늘 또 걔네들 그 친구들 나스닥 나스닥. 예. SM 그 선물 옵션만 그렇습니다. 기간이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올랐으니까 좀 뭐 차익 매물 나오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틈을 타서 후룩 사버리고. 후루룩. 네. 근데 이 정도 규모가 샀었으면 아마 시장이 다른 때 같았으면은 거의 또 막 1% 이상 이렇게 쫙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네. 기관은 갖고 있던 거 잠깐만 오르는데 걸어놨다가 그냥 팔려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쭉 하고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보면은 강세장입니다. 네. 강수장이다. 네, 그 특징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 또 보면은 보통 배터리가 충격받았다가 돌아오는데 보면은 그니까 빠진 거에 거의 70%가 이틀 만에 올라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또 억울하게 빠진 거고, 그러니까 괜히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이상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힘이라든가, 또 반도체 쪽에서도 만약에 쉬지도 않고 8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오는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좀 옛날 같았으면은 쉬어야 돼요. 글쎄. 네. 그리고 쉬는 것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 15만 500원대랑 3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때 가장 실적 좋았을 때고 지금은 적전하고 있는데 12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이따가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네. 지금 거의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제 기준으로는
조정 나오게 되면 뭐 한 2,500, 890 여기 또 뭐 강한 지지권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코스닥도 한번 꺾였지만 뭐 그대로 자생력 보니까 뭐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 차 소장님께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오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막 한 1시간을 못 봤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두 가지를 깜짝 놀랐죠. 하나는 대형주들이 다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 이거 막판에 땡겼구나. 근데 이제 김희수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 요게 이제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만약에 오후에 안 땡겼다라면 라운드 형태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좀 조정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땡겨버리면서 올랐다. 어쨌든 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앞서 저희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환율 문제가 여기서 또 굉장히 우리 한번 또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도 이제 들을 때 두 분 뷰가 1,200원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이제 보신다라고 보면 벌써 외국인들은 10%를 보장 받고 들어온 거죠. 그죠? 뭐 그렇게까지 간다라면 환에서 일단 최소한 10%가 보장이 된다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상황, 유럽의 금리 상황,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이런 것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10% 정도의 환 차익을 볼 수 있다.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요. 야, 이제 이게 그냥 갈 때까지 가보죠 뭐. 그러니까 네. 뭐 있습니까? 글쎄 뭐 예. 인생 뭐 있나?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구나. 한번 분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데 원래 배팅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끝까지 가보겠다고 배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예. 그리고 완전히 딱 꺾이는 시도 나온다. 그때 팔아도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단 뭐 지금까지 저희가 예단에서 맞춘 적이 있습니까? 저 얘기하는 있잖아요. 저 그냥 시장에 장돌뱅이 하나가 돌렸는데 타면서 맞췄다 좋다 이거만 한 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경순 모드 수용하겠습니다. 네. 뭐 마저 가시죠. 예, 마저 가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참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제 아직 뭐 예탁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종 잔고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방송 보셨나 봅니다. 네. 그래 내가 사주지 이러면서 시종 잔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지금 지수는 레벨업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파란색 시종 잔고가 이제 한 19조 대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때 한 18조 대 중반대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던 게 아니 장 움직이는데 다 뭐해? 라고 하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구간은 괜찮습니다. 즉 예탁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간.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IPO 괜찮은 거 있으면 자금 뭐 1, 2조 훅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최근에 들어왔던 상담부가 한 예탁금 상담부가 53조, 4조, 뭐 55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특별한 일 없는데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탁금도 늘어. 근데 예탁금 늘다 보니까 이럴 때 한번 좀 땡겨볼까? 시중도 늘어. 이런 현상. 요게 지금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조금 미세하게 보면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지난번에는 코스피가 급하게 내려와서 정체하다가 약간 늘어나는 거 보게 되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요즘 장세가 대형주 장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경기 민감 쪽에서도 뭐 조선도 움직이고 전력기기도 움직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약간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약간 그보다는 탄력이 떨어지긴 한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뭐 장 움직인다고 그래서 뭐 뭉텅뭉텅 예탁금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 예. 이거는 일단 지금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요. 이것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IPO 말씀하시니까 네. 최근에 그래도 IPO 흥행했던 게 마녀공장 좀 흥행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 한참 막 IPO 엄청 핫했을 때 있잖아요. 저도 치킨값 많이 벌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또 IPO를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두 IPO 분께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네.
IPO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들을 보면 원래 IPO가 언제 늘어날까요? IPO가 전통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식시장 화랑장입니다. 주식시장 화랑장에서 IPO가 늘어난 이유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차용주 기업이 상장한다라고 하면 차용주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뭐 경쟁업체라면 이제 김민수 대표 기업과 경쟁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으면 김민수 대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그만큼 밸류를 쳐달라. 라고 하면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2021년보다 2021년 말부터 상장이 늘어났죠. 그때 당시 이제 밸류를 과거 이제 상장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네. 옛날 밸류 2020년, 2021년 밸류를 땡겨다가 이제 상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2022년에 상장한 것들은 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 철회를 했죠.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 본질적인 이익이 좋으니까 우리 이 정도 밸류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은 전달이 결정된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결정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결정한 기업들은 지금의 특징은 그 2021년과 다릅니다. 그때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공유경제라든지 뭐 네. 이런 쪽들이 많았죠. 지금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원래 업력이 오래돼서 자기네 스케줄대로 해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좀 알짜배기들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시기도 잘 맞아야 되는 게 마녀공장 상장했을 때가 우리가 색조 화장품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잖아요.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데이터들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장도 좋으니까 또 대치질을 찾는 거죠. 이게 맞물리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딱 IPO는 무조건 그 치킨값을 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네. 조화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분 의견 들으려고 했던 거라서요. 자, 아는데요. IPO,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IPO 네. 이뽀? IPO 이보. 예. IPO를 그러니까 혹시 마녀공장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네네네. 앵커님도 집에 가면 쓰고 계십니까? 클렌징 오일 써본 적 있습니다. 그 지금은 3종 쓰지 세트 그렇게 않는데. 유명하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뭐 시카 이게 발음 맞죠? SCICA가? 시카일 네.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네, 뭐 많이 무슨 쓰이는 클렌징 용어라서. 오일 뭐 네, 네. 화장품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몰랐는데 집에 가 보니까 무슨 그 알로에 수딩 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녀예요. 마녀요. 나도 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 중소형단의 업체들이 실적 좋은 것들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돈 몰리고 뭐 1조 7천억이가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밸류를 받아서 딱 올라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 잠깐 이게 이렇게 비쌀 정도인데 다른 거 그 정도 비슷한 라인업 갖고 있는 것들은 실적 제대로 안 봐정되게 뭐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그 아이패밀리 SC 이런 거는 더 이만큼 갔었죠. 나머지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게 VTGMP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상대적으로 밸류가 지금 거의 절반이거든요. 네네. 이익 규모는 비슷한데 그럼 이런 것들도 순환매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PO가 들어온다고 해서 IPO 거기다 목매시지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는 이만큼 밸류를 받는데 그거보다 못한 애들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해석의 기준점을 그걸 통해서 IPO 성적을 통해서 좀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IPO 제도가 하반기 때 바뀌죠. 정리 컨셉 잡고 있습니다. IPO 제도가 네. 하반기 때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10,000원에 상장하면 그날 5,000원에 붙든지 2만 원에 붙든지 하는 거죠. 일단 10,000원이 기준가고 네. 거기서 2만 원에 붙으면 거기에 이제 30%니까 26,000원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 때는 이게 폭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4배인가요? 5배인가요? 4배.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면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따상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우리가 이제 딱 경계를 정해주면 거기까지는 일단 가보자. 그리고 내가 IPO를 들어가면 거기서는 내가 소득값은 벌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돼버린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옛날에 이제 김민수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6% 15% 이럴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있었어요.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일단 못 사니까 다음날 6%니까 이건 너무 작다.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면 따라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다음날 또 가서 흔들리면 또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수급 논리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30% 벌려놓으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방식이 안 먹히는 거죠. 거의 잘 안 먹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폭이 넓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IPO 들어가서 치킨값이나 번다라는 개념은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위클리 리포트 돌아갈까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위클리 가기 전에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갑자기 흥미가 생겨가지고 저기 IPO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참 우리 한번 이슈가 됐던 그 쿠팡이 뉴욕 거래소에 그거 하면서 그때 이제 45불, 46불 하던 게 2021년 여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불까지 왔고 95, 45 그렇게는 5분의 1토막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도 보면은 이게 김민수 대표 같은 단타쟁이가 아니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적시원이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귀 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귀 기회가 닫고 있습니다. 많았어. 이게 16불 왔던 게 뭐 26불, 27불도 간 데다가 9불 왔던 놈이 또 이게 뭐 21불 갔다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기회만 있었으면 됐는데 얘가 지금 한 14불에서 17불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확 모여갖고 지금 소위 말해서 차트가 이뻐 이거. 이거 뭐 있어요 이거? 뭐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꼭 있어야 가나 주가가. 그리고 왠지 이거 펀드멘탈의 변화가 생겼죠. 쿠팡에 네. 쿠팡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쿠팡을 상장할 때 기준이 PSR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예. PSR이라는 기준은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매출에 대해서 Price 기준점을 Sales Ratio. 예, 캠피셔가 개발한 거고요. 네. 캠피셔는 나중에 스스로가 이거를 PSR은 안 맞는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안 나니까 밸류를 따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상장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캠피셔가 개발한 PSR을 가져와서 상장을 시켰던 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된 거고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쿠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비타 이익으로 좀 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물류 기준을 네. 깔았기 때문에 에비타 이익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요? 예, 쿠팡이. 그 대신 이제 쿠팡이 그게 드디어 저도 이제 그동안 쿠팡에 대해서 회색 안경을 끼고 봤는데 아직까지 그걸 벗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타 다른 경쟁업체들이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뛰어들었었죠. 이 시장에 이 배송 시장에. 그렇지만 결국 쿠팡만 살아남고 지금 다 나가 떨어진 형국이죠. 예, 나가 떨어진. 저 같은 경우 예스24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지금 뭐죠 한 8시에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에 저희 현관 앞에 책이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새벽 배송 그게 되는데 감동이요. 근데 이들도 최근에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거기 이제 딱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아침에 받을래 아니면 내일 낮에 받으면 500포인트를 주겠다.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죠. 예, 예. 그 500포인트라는 것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500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쟤네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딱 보는 순간 얘네들 한 발 물러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쿠팡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익은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희망의 저 멀리 빛은 하나 보인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 자체가 이마트를 넘어갑니다. 매출 자체가 네. 게임 끝났어요. 솔직히. 끝났다. 이마트는 변혁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던 회사들이 그 대표 바뀌고 나서 그 대표적인 거죠.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다가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무산 몇 번 되더니 뭘 하려고 하면 되게 그냥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이 안 되죠 요즘 같은 경우. 요즘 쇼핑 동향을 보게 되면 온라인 쪽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 특히 근데 백화점도 성장을 해요. 근데 주가가 왜 모양입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신기하네. 네. 근데 뭐 할인점, 그러니까 편의점하고 백화점 이쪽은 성장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안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답을 찾아야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밀리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이거 좀 위험한 그걸 하는데 요새 무슨 뭐 리딩방 관련 무슨 뭐 이렇게 흉흉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우리 지금 리딩방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대본에도 없는 쿠팡을 막 차트가 하도 이쁘가 끄집어냈는데 네.
이러다 혹시나 저 뭐야 사요? 아니 이러다 진짜 쿠팡 진짜 한번 확 그거 나오면 나 쿠팡 아저씨 되는겨? 아니요. 쿠 아저씨. 쿠 아저씨.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아빠들의 그 주말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뭐죠? 최소한 한 달에 2번 내지 4번은 그 대형마트를 갔어야죠. 뭐 이마트를 가던 뭐 롯데마트를 가던 그런 거죠. 저 안 가본 지 한 6년 된 것 같아요. 안 가본 지. 안 가본 지? 안 가본 지.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한번 이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낯설어요? 네, 이마트 저희 동네 창동 이마트가 이마트 1호점이거든요. 그래요? 1호점이에요. 거의 창동 이마트가 1호점이에요. 굉장히 커요. 규모가 큰데 굉장히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제 신혼 때부터 다니던 데니까 낯이 익은 데인데 낯설더라고요. 낯설어. 그만큼 이마트를 제가 안 가니까 주가가 저런 거죠. 제가 먹는 걸 좀 많이 사겠습니까? 그 아래 푸드코트도 있고 한대. 왜 안 가지? 아 요즘은 저기 회도 다 배달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anyway, 네, 한번 anyway.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공부해서 주식 돈 못 벌어. 공부해가 그렇다고 저희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추천드린 없잖아요. 거 추천한 거 아니고 그냥. 쿠팡 사요? 한번 아니 그게 보시면- 아니고 네네. 복불복이야. 300짜리 됐고. SQ 자자자자. SQ 가면서 보자자자. 글로벌 리포트예요. 위클리 리포트예요. 위클리 위클리 리포트 네. 갑시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약간 지구안이 안일하게 하다가 좀 당한 느낌이 납니다. 네, 이번 주는 쉬어가겠지라고 하다가 일단 조금 뺏겨가는 느낌이 나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근데 의외로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을 사네요. 이쪽에 저 속속들이 보시면 연기금은 뭘 저렇게 팔기만 해? 연금이 올해 그 주식 우리나라 연금만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그 여전히 주식 그 비중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직도? 비중은 조금 줄여야 되는데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16%대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16%에서 15%대까지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되지만 국민연금 저도 이제 내고 있는 그게 커지니까 한 8천억 정도 좀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어쨌거나 전략은 코스닥을 삽니다. 누가 또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그것도 2차전.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한다. 네. 뭐 한번 가보시죠. 갈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쪽에서 보면은 연기금 2차 전지 사는 게 플러스가 나온 게 어디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코스닥은. 네, 여기는 안 여기는 나오고 코스피 기준이죠. 종목 가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깜짝이야 이런 것들이 보실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거를 한 3년 가까이 봤는데 이게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 이렇게 된 거는 코스닥이고요. 첫 번째 칸은 코스피입니다. 아주 눈이 좀 침침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게 되면 또 아마 다른 데시면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 집중입니다. 네, 여전히 여전히. 네, 근데 개인들 거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 기계? 업종, 예, 기계, 머시너리. 예. 네, 이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사고 있고요. 뭐 그때 웨스팅하우스와 관계 잠깐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나고 있고 건설기계 쪽 매수하면서 예, 지금 두산박해 차트 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투더문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수 장비 쪽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 사고 기관은 운수 창고 삽니다. 뭐 차이가 크게 있을 듯 없을 듯하지만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 네. 쪽 들어와 있고 오늘 항공 쪽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뭐 입맛에 맞게 산 것 네, 같은데 네. 그렇다고 뭐 자세히 보게 되면 운수 장비 둘 다 삽니다. 그 운수 창고 둘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산다. 그런데 기관은 지금 대응을 약간 좀 이번 주 조금 천천히 하다가 살짝 다음 주에는 좀 피치를 올려야 만약에 시장이 또 똑같이 이 기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피치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게 요 전장하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전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 이제 뒷장을 같이 얘기하려는 게
전장에서 우리가 신용장고 19조하고 고객탁금 52조 대비해서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이 갭을 외국인들이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고랑 고객탁금이랑 지수랑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대신 그걸 외국인들이 메꾸는데 지금 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죠. 네. 6천억 가까이 좀 샀기 때문에 네. 결국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삼으로써 지수가 올라간 거고 네. 지금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뚜렷하게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네. 확실하게 이게 지금 지금 따라가자니 레벨도 부담되고 뭐 업황이다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땡겨버리니까.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지수가 올라간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는 네, 순간 네. 제가 그랬고 개인들 분들은 지금 보면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를 넘겨주고 있고 현황을 보면 그 대신 본인들이 꾸준히 봐왔던 종목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 보면 화학,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 유통업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옛날에 한때 이 주식을 잘 알았었고 이 주식이 유명한데 지금 못 올랐다. 여기를 계속 담고 계신 거죠. 그러다 그 수익률이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딱 지금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6월 세 번째 주 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약간 따로 봤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대표적인 이사전지 쪽이죠. 이쪽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랑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특별히 또 코스닥 쪽에 뭐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이건 뭐 팔방미니니까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샀네요. 어허. 네. 거기까지.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이오플로는 그냥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 미국 회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잡히는 것만 할 거고 또 잘 보시게 되면 WCP 분리막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들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뭐 이번에 2차전지 출렁인다고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네. 단단하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HPSP 왜 저를 축하드립니다. 쳐다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네네네. 보유 중. 아 이제 없어요. 예. 그래도 꽤 아유. 예. 그래도 만족하게 네. 즐기고 보냈습니다. 네네. 썰티하게 짭짤하게. 네. 요즘 소금값 솔직하게. 비싸요. 소금값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늘 짭짤한 얘기 하시면 안 돼. 소금주는 빠졌나요? 아까 막판에 못 봤습니다. 아까 좀, 딴 거 뭐 하다가 예. 아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그 투동문 날아가는데 그걸 손을 왜 안 대시지?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왜 안 하겠어? 하지. 막판에 뭐 필이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쪽 하나가 살짝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가는 확인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봤었을 때 네. 또 오늘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급등했습니다. 케어젠. 네. 그래서 보통 얘기가 예. 얘가 뭐 1대5로 액면 분할한다. 오늘 KG케미칼도 그렇죠. 분할한다 그러면서 장중에 쭉 움직였긴 했는데 그거는 요만큼만 보시는 겁니다. 케어젠의 강점은 네. 글루시스테롤이라고 하는 당뇨 혈당 관리 약이 혈당 관리.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진출합니다. 네네.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국은 당뇨병 1위인 나라입니다. 맨날 튀긴 거 먹고 면 먹고 그걸 뭐라 그러죠? 탄수화물이 집중된 쪽과 의하다 보니까 네. 좀 당뇨가 많다고 하네요. 거의 진출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시연을 했더니 이게 복용한 지 밥 먹고 복용한 지 30분 만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얼만큼 먹힐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매할 때 약점이 그거였었거든요. 너무 거래가 뭐 10조, 30조 막 이런 거 가지고 훅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스닥 150이에요. 묵직한 회사인데 매매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호재 같습니다. 근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래서 아마 관련된 거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또 이제 그것까진 보긴 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성과가 난다란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뭐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도 성과 날 거고 뭐 팔편하기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일단 잘 보자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보면은 약간 엔터주도 기관은 하이브와 SM 쪽에 집중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여전히 JYP. 예,
제왕. 항상 JYP는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 너무 좋아하네요.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기사가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네. 7개 K 드라마 업체들 뭐 그 택시 운전사 또 뭐 잠룡이 나르샤 뭐 했던 7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용용 아니에요? 육룡이었네 잠룡이가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네네. 하여튼간 예, 괜찮습니다. 용이 6개였어요. 네. 잠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잘 틀립니다. 뭐 해동 육룡이 나라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예. 용비어천가? 네네네. 아니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육룡이 나라샤 있었지 나. 네, 그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한 그거 갖다 7개. 지금 잠룡이라 하셨어? 저 머릿속에 들은 거 막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뭐 네네 네. 중요한 거 아니었으니까. 네. 요 그래, 7개 뭐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맞죠, 맞죠. 네, 누가 네. 카대 뭐 벌었으면 되지 카대. 벌었으면 돼지라고요? 그 드라마들이 주목받은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 네네. 7개 회사가 단독입니다. 네. 모여가지고 네. 뭐 K&T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미국의 스펙 회사를 하나 사서 미국의 나스닥 직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요? 기사가 났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 왜 저 NEW가 저렇게 강한지 뭐 네.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주 이 엔터사 그러니까 K 드라마나 콘텐츠 쪽은 이게 사실이게 되면 또 변화가 주요 좀 나오겠죠. 뉴스가 근데 되겠네요. 보니까 의외로 매출이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게 12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회사들이 모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밸류를 7,800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800억. 네. 나스닥이니까 그렇죠. 2천억 매출인데 그 PSR 4배입니까? 8천억 정도 잡으면 이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펜엔터라든지 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부각을 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런 거죠. 소주를 얼려 보셨나요? 아니요. 소주가 어는 거 아세요? 그래요? 소주가 얼어요. 얼긴 소주는 얼 불순물이지만 네. 소주를 여러분들 냉동고에다 4시간 놔둔 다음에 꺼내면 안 얼어 있어요. 근데 딱 뒤통수를 때리는 순간 쫙 얼어요. 소주가. 그래서 슬러시 형태로 변해요. 뒤통수라니. 그러니까 이제 소주 병이 있으면 소주 병을 병 잡고 밑에, 뒤로 딱 병 치면 밑에. 예, 그냥 손바닥 이거 딱 치면 여기서 슬러시가 싹 돼요.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거죠. 임계점. 그런 건데 이 지금 엔터사들 이들이 지금 김희수 대표가 얘기하신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 가지고 흥행이 나면 주가가 대박이 나는 거고 흥행이 안 나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들의 변화는 뭐냐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돈을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IP를 그들에게 넘겨버려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K 드라마를 얹으면 전 세계에서 클릭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K 드라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뭐 펜엔터 같은 경우 넷플릭스로부터 그 아이유 주연을 500억에 이제 받아왔거든요. 그럼 500억 받아오면 이건 수주장고예요.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을 하고 이게 이제 방영이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혀요. 네. 정상적으로 가치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돼버렸어요. 어떤 드라마의 흥행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주장고를 보고 현재 드라마 제작 상황을 보고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으면 이거는 흥행이 나도 매출은 똑같아요. IP를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시 봐야 돼. 그 임계점이 지금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뭐 예전에 그 뭐 오징어 게임처럼 세상 갖다가 막 덜썩하게 했던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새? 없는데요? 요즘 뭐 그런 쪽들을 보면 뭐 수리남이라든지 아니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수리남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오징어 게임보다는 가깝죠. 하다못해 뭐 카지노 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죠.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근데 오징어 게임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콘텐츠가 그러니까. 있었느냐라는 범죄도시 말씀이신 것 3였었으니까 같은데요. 천만 또 가겠던데. 아니, 전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됐으면 그거?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계용 네. 최강의 법칙이죠. 처음에 오징어 게임은 정말 대박이었죠. 근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쪽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옛날에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80은 먹고 들어간다는 개념을 보는 거죠. 뭐 오징어 이제 이중재 씨가 뭐 스타워즈도 나가나 보던데?
뭐 마동석 씨도 뭐 마블리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박찬호 우리가 뭐 이런 분들이 미국 나가는 게 뉴스였지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글로벌리 진출하는 거죠. 자, 입 다물읍시다 우리 둘이. 막 짜증 내시는 분들이 많네. 빨리 진도 나가서 아, 네. 다음은 공부하겠습니다. 뭐라고.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시간이 됐었으면 반도체 패키징 얘기를 한번 쫙 했었으면 되는데. 패키징?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안돼 있을 것 같은데요? 무자랍니다. 지금 아. 예,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보면은 심텍 들어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고 있고 거기다 또 대덕전자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 들어와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후공적으로 넘어가는데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AI 쪽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요거 좀 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출발한 종목들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게 이수페타시스예요. 이걸 보면서 진짜 와 한 달 전에 정말 잘 잡았거든요. 네. 잘 잡고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아 변속해서 날아가죠. 네. 요 정도면 됐겠. AI는 붙으면 요 정도면 됐겠지가 없네요. 아. 이렇게 가버리네요. 그래서 또 반성을 했죠. 근데 솔직히 MLB란 게,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쪽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적인 쪽인데 중국 쪽 애들 못 들어오게 잡아놓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문이 몰리고 거기다가 AI가 기판 만들 때 MLB를 또 쓴다라고 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부각되면서 이번에 점프업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엄청 쌌습니다. 작년에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그게 몰려서 잘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야 이거 기판 업체 중에 제일 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언제 갈래나 이랬던 게 지금 AI를 만나서 네. 폭발하는 거죠. 이런 현상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하. 그걸 지금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몇 그만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야. 예, 몇몇 업체들이 보여주면서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딱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처음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보고 있다가 미리 가서 준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아니 뭐 가서 버티면 되죠. 근데 버티면 되는데 시장이 못 알아주고 한 3, 4개월 지나가 버리게 되면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약간 뭐 내가 저거 한 1000주 사보겠어. 그럼 지금 뭐 100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내 아이디어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공부한 게 맞네. 그러면 들어가서 푸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후공정 한번 깊이 파보시죠. 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아니 이번 주면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 네. 주말 사이에 공부하고 네. 다음 주에 임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좋으시네요. 네. 네. 숙제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네, 후공정 업체들이 아. 빛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어. AI를 통해서. 공부해볼게요. 네. 네, AI. 네. AI와 그렇습니다. 후공정.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 게 TLB도 있었네요. TLB도 기판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기갑이 쓰는 신규 상장하는 업체인데 광학용 검사, 웨이퍼 검사 쪽인데 회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IPO가 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고, 뭐 제이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CNT 도전제,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커질 때 필요한 쪽이고 이런 네. 것들 보시면서 이상입니다. 네. 네. 끝. 내가 급히 마무리하신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 다 했습니다. 맞아요? 네. 빨발은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루트론이 최근에 그 표 가져오실 때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시하십시오. 공개 매수 왜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관들은 패스? 이런 패스. 이거랑 이오플로우랑 패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루트로닉 둘 다 의료기기거든요. 응. 한국의 의료기기가 이렇게 자꾸 누가 사가려고 한다는 얘기. 그만큼 싸다는 얘기. 맞아, 이거 몇 번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성과 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 뉴오프닝이지 않습니까? 네. 뉴오프닝 되다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벌써 판을 벌리는 쪽은 한국 업체들이 많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본 조달해서 인수하는 거죠. 이런 걸 더 잘한다고 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두 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잘 걸리면 보시면서 네. 잘 걸리면 뭐. 짭짤 쏠티.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쏠티. 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께는 항공주 분위기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괜찮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여객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300대 초반에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30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변화에서 10% 정도가 항공기가 줄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여행을 가시려고 보면 LCC가 거의 이제 오사카 도쿄 기준으로 보면 과거 20만 원을 가는 건 지금 4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네. 유가 항공료는 떨어졌죠. 유료 할증료는 3개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안 떨어졌습니다. 좌석은 만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가가 좀 쉬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고 이제 원래 지금 이제 2분기 때는 좀 비수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네. 3분기면 성수기잖아요. 그리고 유료할증은 9월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수익성이 부각이 된 거죠. 네.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부각이 됐다는 거, 좌석 부족 현상까지 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가는 올라가지만 결을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네. 아시아나항공 결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승인을 받을 때 뭐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서로 항공 협정 맺을 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그 권리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3분의 1을 내줬어요, 영국한테. 아. 그걸 내주면서 합병 승인을 받았고 이번 미국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을 해도 결국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그 권리를 내줌으로써 오히려 수익성 깎아먹을 수 있다. 요거 우려가 한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님은 항공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한철인 것 같습니다. 한철이다? 네, 그냥 항공주가 딱 반응했었을 때 가장 같이 움직였던 게 환율입니다. 환율. 예, 환율 1,300원대 빠지면서 그거 보고 움직였던 게 항공주기 때문에 이 효과 좀 보고 있는 거고 잠깐 지나가는 거다. 네, 그거랑 뭐 유가도 소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냥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환율이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1분기 실적들이 저 LCC 같은 경우는 다 이만큼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 피크아웃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뭐 티켓도 그렇고 거기다가 성수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등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는 볼륨 자체는 고점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주가가 더 가겠죠. 네. 근데 그게 보여준 라인 그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항공주는 플레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맨날 플레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스페타시스 야고 먹고 이제 날라가기 전에 털고 이러면서 뭘 트레이드 잘하는 것처럼. 그래 지금- 멋있지 않습니까? 플레이라는 얘기도 쓰고 제가 예? 그냥 지금 뭐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맞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예. 네네네. 두 분도 보시기에는 뭐 진짜 우리 환율 계속 쭉쭉쭉쭉 밀릴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뭐 3쿠션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유로화가 이제 되니까 달러는 좀 그렇고 미국도 이제 슬슬 또 지금 이제 형국을 보면 선거 벌써 준비하는 것 같고 내년 지금 48대 44거든요. 트럼프가 아직도 44%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48은 뭔데요? 바이든이 44, 현직 대통령이 44, 전직 대통령이 40, 바이든이 48, 전직 대통령이 44니까 다이다이라고 봐야죠.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온갖 정책을 다 밀어붙이게 된다면 달러까지 신경 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들 잠깐. 바이든이 48%나 나와요? 지지율이? 트럼프가 44입니다. 그게 더 놀랍죠. 그건 안 놀라운데 바이든이 48%나 나와요? 와, 참네. 참. 현직 대통령의 어드밴티지는 미국은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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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강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그 워낙 반도체 강세가- 쪽하고.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